자, 이제 답 좀 맞춰보자. 자, 별도 프린트 5회, 테마 5회. 뭐야, 33번부터 시작이잖아, 그지? 40번까지. 총 8문제. 이번에도 한 문제당 10점씩 계산해 주시면 되고 80점 만점으로 계산할게요. 몇 점 받은지 한번 봐보자. 33번의 답은 2m입니다. 2m. 33번의 답은 2m. 그 다음에 34번이 위아래로 두 개 나눠져 있는 문제 두 개짜리인데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 1번, 2번이. 어쨌든 그 위에 거는 정답이 4번입니다. 4번. 그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에너지는 몇 배냐라고 되어 있는데 8배라고 하시면 됩니다. 8배. 그 다음에 35번에 1번은 이게 뭐 1, 2, 3, 4, 5번 총 5개의 문제가 있긴 한데 좀 애매하더라고. 참 답으로 쓰기가. 어쨌든 1번의 답은 뭐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B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B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을 속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속도는 방향 개념이 존재하는 물리량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 간단히 그런 의미로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에 C지점에서 R자임이 바뀐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C지점부터 얘가 갑자기 무슨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냐. 여기서부터 등속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등속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만약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어 있다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좀 미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야? 감속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감속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의 힘이 발생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C지점 같은 경우부터 이제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봤을 때 감속을 의미하므로 힘의 방향이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그 그래프 지금 설명해야 되겠네.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힘과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속도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지점이 어디냐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 있죠. 하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5점에서 C점까지. 그지? 5점에서 C점까지. 그 다음에 아니구나. 5점에서 B라 해야 되겠다. 5에서 B까지. 왜냐면 B에서 C에서 다시 플러스로 바뀌죠, 여기는. 그지? 맞냐?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없네. 이 구간밖에. B에서 C일 때 가속도가 플러스예요. 가속도가 일단 기준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는 감속을 의미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가속도에서 마이너스는. 근데 이제 감속의 의미인데 그 방향하고 힘의 방향하고 그 이동 방향이 같은 상태에서 감속이면 마이너스고. 다시. 아이 뭐 헛소리냐 지금. 아이고. 잠깐만. 나도 헷갈려 죽겠다 이게. 해답지가 이게 제대로 나온 게 맞나? 근데 여기서 속도가 음미값 쓴 거 아니에요? 그니까 속도가 또 음의 값이네. 아씨. 엄격하게 따져야 되나? 어쨌든 오비 구간은 확실한 거고, 그지? 일단 이거는 오비 구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오비 구간만 체크해. 또 다른 답안 쓴 사람, 오비 말고 다른 거 답안 쓴 사람 있어? 시은이 어디 있었어?
D에서 E, D에서 E 구간.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자. 그래프 그리면서. 알겠지? 예. 마지막 5번이 그래프 요거 한번 보자. 5번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일단 이 처음에 문제에서 읽어보면 얘가 처음에 정지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얘는 속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처음에. 맞지? 맞냐 안 맞냐? 그지? 얘가 지금 처음에 멈췄다가 출발했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어떤 임의의 일정한 속도를 갖고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처음에 시간 속도로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속도가 있는 걸로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알겠지? 근데 그 위치 관계에 대한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기울기가 처음에 이거 위치 관계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을까? 밑에다가 그려놓게. 일단 기울기가 B 지점까지는 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시간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 또는 속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감소한다고 보면 돼. 근데 이 B 지점에서 이건 이제 위치 관계에 대한 그래프니까 여기서 뭐가 됐다는 얘기야? 방향을 바꿨다는 얘긴데 방향을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한 번은 0이 돼야 돼, 그지? 그러니까 아마 B 지점에서 속도가 완전히 줄어버린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B 지점까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속도가 0이 되는 지점까지 쭉 내려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B 지점.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이제 C 지점인데 얘가 실제로 위치가 지금 이동 방향이 위쪽 방향. 근데 힘의 방향은 어느 쪽이라고 봐야 돼? 이쪽으로 이제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감속을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속도의 변화가 생기려고 한다면 반드시 힘이 가해져야 되는 것이고 물체 운동 상태를 방해하는 이기 때문에 저 힘이 그지? 속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은 감속하는 구간에서는 반대 방향의 힘이 발생하고 가속도의 방향도 힘과 같은 방향일 거거든 분명히.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물체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니까 반대 방향이 이게 마이너스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가속도 자체가. 맞냐 안 맞냐? 근데 여기서는 한번 멈췄고 아직 그 힘이 바뀐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아래쪽 방향으로 계속 힘이 가해지니까 그 힘의 방향대로 그대로 속도가 이번에 어떻게 되고 있냐면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속도가 다시 증가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C 지점까지는 아마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지 않았을까를 예측을 해봐야 돼. 뭐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게 이제 살짝 좀 휘어져 있는 거 보니까 힘이 균일하게 가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균일하게 가해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C 지점까지는 이런 식으로 쭉 같은 기울기에 왜냐면 가속도가 같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가속도가 같은 값이려면은 같은 기울기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야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가 C 지점이다. 근데 C 지점부터 여기서부터는 지금 거의 직선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살짝 휘어졌다고 봐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선생님은 직선이라고 보면 여기서는 힘이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시간 위치 관계된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와 속도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등속 운동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속도가 일정하니까 여기를 직선으로 생각한 사람은 요렇게 가야 될 것이고 일자로. 그지? 그래 안 그래? 만약 직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좀 더 지금 얘가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살짝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가지고 안쪽으로 살짝 휘어진 거라면은 값이 여기랑 연계해가지고 그지? 여기랑 연계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휘어졌다고 보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커진다 해야 돼. 이게 기울기가 커지는 거냐? 마이너스로 봤을 때 커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은 작아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아.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 속도로 따지면. 그래 안 그래?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일로 오는 관계에서 다시 반대로 올 때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감속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맞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속도가 다시 감속하는 게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된다고 원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정지 상태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이걸 등속으로 본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도 될 것이고 아닌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도 될 것이야.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둘 다 맞는 걸 거니까요. 표기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서. 그 다음에 뒤에서 이 구간은 이건 뭐야? 확실하게 올라가는 그래프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올라가게 그려도 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게 그려도 될 것 같아. 근데 그 이 구간에서 얘가 어떻게 됐어? 속도가 멈췄지, 그지? 멈췄어. 이거 아예 정지한 거야. E하고 F 구간은 시간 이치 관계된 그래프에서 그냥 아예 정지해 버린 거라고. 속도가 0이 된 거니까 얘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정지한 지점, 속도가 0 지점까지 가야 돼. 올라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가 그냥 D 지점이고 여기가 E 지점이고 F 지점까지는 속도가 없으니까 그냥 쭉 가주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F 지점이고 그 다음에 G까지는 다시 이번에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이번에 여기서 속도가 다시 이쪽 방향의 속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G 지점까지 이렇게 바뀌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2가 된다고 해서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CD 구간을 등속으로 잡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뭐가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여기서 그 가속도 방향이 운행값이 5에서 B가 아니라 5에서 A가 된 거야? 5에서 B. 아 5에서 B.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다 음수인 구간은 다 가속도가 마이너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어디다 정했냐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 왼쪽 또는 아래쪽이 마이너스 영역이고 그 0을 여기 위치에 관계된 그래프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위쪽은 플러스 값 영역이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영역이다. 뭐 이렇게 하든 아니야. 방향이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라고 나왔을 때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고 플러스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고 이렇거든? 무슨 말인지 아냐? 기호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 그래서 그에 따라 가속도의 방향도 반대 방향. 근데 가는 방향은 위쪽이니까 플러스. 그래서 이 영역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합해서 마이너스. 거든? 맞지? 근데 이 BC 구간 같은 경우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지금 같은 방향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또 뭐야? 여기는 플러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응.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지면은 그 D 구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아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단 말이야. 이게 뭐를 이게 뭐라고 한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게 어떤 의미로 이걸 마이너스라고 한 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답안지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OC라고 나와 있어. OC가 다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그냥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나 봐. 그게 맞는 건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맞거든. 근데 이거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 아주 그 뭐지? 좀 복잡한 생각으로 원래 원칙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렇게 답안지처럼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는 좀 고민이긴 하다. 어쨌든 되게 난해해가지고
이렇게 정의하자. 그냥 문제를 너희들이 만약 이런 문제 나오면은 가속도가 음수인 걸 찾아라라고 한다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사실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데는 다 마이너스예요 실제로는. 맞지? 그래 안 그래? 그걸 묻는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물체의 이동 방향이랑 실제 가속도의 방향이랑 고려를 해가지고 도를 결정하는 것인지 두 가지 유형의 문제 중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는 건지 너희들이 판단해.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하자. 지금 이거는 이상해. 지금 문제가 답안이 이상 답안이 선생님이 생각한 거랑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6번에 1번은 20kg입니다. 36번에 1번은 20kg. 그 다음에 이거 문제를 풀어볼 때 아니 이거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거 모르고 그냥 그거 알지 못한 상황에서 푸는 겁니다. 원래가 이 문제 자체는. 2번은 같다. 3번도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에 이거 풀었냐 37번 너희들? 나 물어보니까 나 깜빡했네. 이거 알려준다는 걸. 이 동일한 질문은 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답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문제를 바꿔야 되겠더라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나에서 물체의 단면적이 2분의 1s일 때 나에서 물체 단면적이 아예 주어졌더라고. 해답지 보니까 나도 문제가 이상해하고 한참 헤맸거든. 그래서 나에서 물체의 단면적이 2분의 1s일 때 길이는 얼마냐 이거였거든 문제가. 근데 아이씨 아마 맞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안 풀었을 거 아니야 다들. 그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4분의 1L 이 답이 됩니다. 4분의 1L. 그 다음에 38번은 전류하고 전류의 방향이 어느 쪽이었냐고 구하라고 그랬잖아. 전류의 방향은 일단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는 I는 BL분의 mg 이렇게 해주시면은 전류의 세기가 되겠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39번의 답은 1m입니다. 1m. 너무 뻔했지 39번은.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이제 기주 공명장치라 그래가지고 정상파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밑에 Q 3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위에 이제 실험 결과는 뭐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네모나칸으로 그냥 나와 있긴 한데 실험 결과는 뭐 안 써도 상관은 없다. 일단 첫 번째 Q에서는 수면은 정상파의 마디가 되고 유리관 입구는 정상파의 배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위에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은 물과 닿아 있는 부분에서 보면은 정상파의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지. 위에 있는 그림으로 봤을 때 왜 그게 마디가 돼야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파는 횡파가 아니라 종파지 종파.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종파는 뭘 의미하는 거야? 종파는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서로 같은 파동이다. 그래서 실제로 표기는 이렇게 횡파처럼 표기가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은 형태로 진동을 하는 거다. 근데 물은 압축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진동을 시켜도 물 표면 같은 경우는 진동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인 거죠. 그래서 물 위에서 마디가 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뭐라도 해 뭐 이와 비슷한 뉘앙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Q는 어느 지점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L1의 5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1의 5배 위치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L1의 5배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정상파가 만들어진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4분의 1람다가 성립을 하는 거겠지, 그지? 왜냐면 한쪽 관이 막힌 관에서의 그 정상파 조건이 어떻게 돼? L은 4분의 1람다에 2n-1
홀수배라고 해가지고 홀수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4분의 1 람다의 홀수배. 맞지? 그래 안 그래? 정상파의 조건이 그렇다고. 4분의 1 람다의 홀수배. 그래서 그 다음 조건이 얼마냐면 이게 이제 n이 1, 2, 3이라고 이렇게 자연수라고 했을 때 처음은 정상파가 4분의 1 람다에서 형성이 되지만 그 다음 정상파는 4분의 3 람다가 되는 지점에서 두 번째 정상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가 두 번째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다음 4분의 5 람다의 위치에서 또 세 번째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런 조건에 의하면. 그러면은 4분의 5 람다는 여기겠지. 물의 높이가. 그래서 여기가 L1이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어디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그지? 세 번째 공명 위치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L1 처음 이 위치에 여기까지가 이제 5배에 해당되니까. 알겠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2, L3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다른 진동수가 1.5배인 소리급세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이거잖아, 그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파장의 길이가 일단 어떻게 될 것 같냐? 파장의 길이가. 3분의 2. 자, 기본적으로 람다는 어떻게 구해? F분의 V 요걸로 이제 구해지는 거잖아, 그지? 그래. 근데 이제 그때 그 진동수가 1.5배가 됐다는 얘기는 이 F가 2분의 3F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걸 2분의 3F로 대체하면 얼마냐? 3F분의 2V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람다가 어떻게 돼? 파장이 3분의 2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너희들도 아마 배웠을 거야 예전에. 그치?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왜냐면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V는 F란다. 그 관계가 파동의 그 음파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은 매질일 때는 같은 속도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기 중에서 항상 340m/s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때 진동수가 늘어나면 파장은 짧아지게 되고 진동수가 약해지면 반대로 파장이 길어지는 그런 식의 높낮이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유출을 하게 되면은 굳이 꼭 이렇게 수치화 안 하더라도 그지? 진동수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아지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파장이 3분의 2배로 줄어드니까 공명 지점도 여기도 보면 이 파장 자체가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냥 그래. 공명 지점도 각자 3분의 2만큼씩 이제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총 8문제를 풀어봤는데 답안부터 먼저 불렀어. 채점 아마 다 끝났을 것 같아, 그지? 네. 몇 점 나왔는지 선생님만 살짝 보여주시면 해서. 몇 점 나왔냐? 계산해서 위에다가 살짝 점수만 살짝 써주세요. 선생님 참고만 하게요. 이게 다른 참고로 개인적으로는 다른 센터에서 청천지점하고 목동지에서 먼저 했거든요, 이거를. 그때 상위바는 평균 60점 이상, 하위바는 30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위반 애들한테 좀 어려웠나 봐. 파동이 들어가서. 있어요. 이걸 계산하면 답이 이게 나오는데 제가 L2도 같이 살 답이 나타나는 시점이 진짜 하나다. 아니 맞대 괜찮아. 형식 7번 틀렸다고 해요. 어떤 거? 저하는 아 이거 말다 해 다. 이거는 어차피 내가 아까 문제 수정을 안 해줘가지고. 이거 이거 하는 게 뭐냐? 별로 안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지? 잘했네. 그냥 10점 되겠네. 오케이. 잘했네. 어유 잘했다. 오케이. 좋았어. 이야. 거의 대부분 맞았네요.
잘하셨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풀고만. 질문 없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질문 별로 없을 것 같아. 질문 풀어줘야 될 문제. 아까 답안 얘기하면서 또 웬만큼 또 설명한 것도 설명해가지고 별로 없기는 없을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거 한번 해주세요. 어떤 거? 34번에 34번? 네. 34번의 두 번째 거? 아 이거는 아마 네가 그거 한 거야. 네가 몰랐던 게 아니고 수치만 봤을 때 지금 이쪽에서 지금 속도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V라고 되어 있어, 그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속도에 따른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E제로라고 가정을 하면 E제로 값은 2분의 1 mv의 제곱이지 않겠느냐,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이 지점에 왔을 때 지금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아? 이 원의 원궤도의 중심 방향. 즉 구심력에 의해서 얘가 이제 방향을 이렇게 바뀌어주는 일이 생기겠지. 근데 구심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외력이 작용을 했다는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외력이 작용을 했으면은 이 물체에게 지금 뭘 해줬다고 봐도 될까? 일을 해줬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 안 그래? 왜냐면 힘이 분명히 가해진 건 맞고, 근데 그 힘과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하면 사실은 그 힘은 이 물체에게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근데 원운동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항상 수직 방향이잖아.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원운동은 수직 방향이거든. 그래서 원래대로 이론대로만 따지자면 원운동을 시키는 것은 사실은 그 물체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엄격하게 이거 이론으로만 따지는 거야, 알겠지? 실제로는 에너지 증가합니다. 알겠습니까? 맞잖아. 우리가 이거 돌릴 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원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초점도 막 이렇게 돌려주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에너지가 증가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완벽한 원운동은 아니었는지 얘가 이 지점에 왔을 때 지금 뭐야? 속도가 어떻게 됐어? 속도가 어떻게 됐어? 3V로 증가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외력이 작용했다. 즉 외력이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 외력이 한 일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 일 에너지 정리가 뭐였더라? 외력이 한 일은 뭘로 구한다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구한다고. 일 에너지 정리잖아, 그냥 간단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2'이라고 한다면 2분의 1의 m의 3V의 제곱이지 않겠느냐. 그럼 얼마야 여기서 에너지가? 920잖아. 920. 이거는 9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가 920에 해당되는 거니까. 처음 2제로에서 920로 증가했으니까 실제로 외력이 해준 일의 양은 820라고 봐야지.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수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20년도부터 알겠지?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5년도까지 모든 기출을 다 풀어볼 겁니다. 우리 시간에는 알겠지? 아마 김미경 선생님께서 홀수년도 기출들을 아마 너희들한테 풀려보실 거예요. 21년도, 23년도, 25년도 최근 기출까지. 선생님은 20년도, 22년도, 24년도 기출을 할 건데 참고로 6월 6일날 너희들 그때 특강 있지, 그지? 맞냐 안 맞냐? 6월 6일날 특강 있지 않아? 그때가 아마 현충일일 건데 현충일인데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입시생이 뭔 쉬는 날에 쉬겠냐? 그래 안 그래? 나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특강을 하게 될 건데 물론 아침이 아니라 오후 1시인가 그때부터 아마 나와서 특강을 하게 될 건데 그때 물리는 24년도 기출로 해서 특강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가 많아요. 24년도가 내가 방금 취합해봤는데 총 한 20문제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특강 시간에 아마 다 못할 거야. 그래서 정규 시간까지 해가지고 24년도 기출을 끝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한 달 정도의 수업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오케이? 자, 자유시간 시간이 남았다. 더 뭐 궁금한 거 없어 혹시?